안녕하십니까. 분포정수, 집중정수, 4단자 전송 파라미터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은 ABCD 4단자 전송 파라미터 ABCD 4단자 전송 파라미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원래는 ABCD 4단자 파라미터 또는 전송 파라미터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는데 좀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ABCD 4단자 전송 파라미터 이렇게 붙여서 썼습니다. 분포 정수회로 정제파 방정식은 이걸 말하는 거죠. 분포 정수회로의 정제파 방정식은 이것을 말하는데 표준형과 일반형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식은 선로 방정식을 통해서 쭉 진행해 오면서 얻어진 식으로서 표준형이라고 이렇게 제가 일단 구분을 지었고, 또 밑에 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4단자 파라미터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이렇게 일단 지칭을 하겠습니다. 위의 표준형과 밑에 일반형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위에서는 보면은 특성 임피던스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고, 아래는 보면은 입력과 출력 임피던스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위의 식과 아래 식이 어떻게 같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BCD 4단자 전송 파라미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ABCD라는 말은 뭐 그냥 지정된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어드미턴스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여기서 보면 A라는 것은 V2분의 V1 V2분의 V1, 그러니까 이건 2차 전압이고 1차 전압이죠. 1차 전압을 2차 전압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압이득이다. 역전압이득 이렇게 말하고, 또 B는 V1을 I2로 나눈 것이죠. 어쨌든 분자는 전부 1차입니다. V1, I1, I1. 2차는 분모는 전부 2차예요. V2, I2, V2, I2. 그래서 분모는 2차, 분자는 1차. 이래가지고 전부 역이 들어가서 B는 역전송, 여기도 전송이 되는데 역전송 전압이득, 역전송 임피던스, 역전송 어드미턴스, 역전송 전류이득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는 I분의 V니까 임피던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V2분의 I1 이래서 어드미턴스, 여기는 전류이득. 그래서 역전압이득, 역전류이득, 역임피던스, 역어드미턴스. 우리가 선로에서는 우리가 반사파 같은 경우에는 정제파에서는 반사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위상도 수신점에서부터 역으로 계산하죠. 역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역이란 말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별 의미는 부여하지 말고 전압이득,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전류이득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기억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정제파 선로를 볼 때 선로의 길이는 주파수와 관련해서 위상 길이가 되죠. 베타 D. 그리고 선로의 고유의 특성
특성 임피던스가 있고, 부하가 특성 임피던스가 일치해서, 특성 임피던스와 일치해서 G0면은 여기도 G0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G2로 다른 값이 나타나면 여기도 G1이라고 다른 값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 표준형에서 나타냈죠. V1을 I1으로 나누면은 G1이 되죠. 그죠? G1이 되고, 또 V2를 여기 I2로 나누면 이것은 G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계는 G0 특성 임피던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상각 베타 D, 유상거리 또는 유상각 베타 D도 들어가고, 그죠? 들어갔죠. 그 다음에 V1, V2에 의한 G2도 들어가 있고, G2죠, G2. G2도 들어가 있고, 또 V1, I1에 의한 G1도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전부. 그러면 여기 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식은 마찬가지로 V1, I1에 의해서 G1이 있고, V2, I2에서 G2도 있죠. G2도 있고, 베타 D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이 G0가 없다는 것입니다. G0가 여기 빠져 있죠. 여기 보면. 사실은 이 식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형열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바로 이 G0가 없는 편리함 때문이에요. 특성 임피던스는 G0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4단자망에도 쉽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특성 임피던스라는 게 있어서, 특성 임피던스는 케이블에 있는 특성 임피던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로로 해석하기 쉽지만 어떤 회로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죠. 특성 임피던스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특성 임피던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 집중 정수 회로와 같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특성 임피던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식을 이러한 형태로 바꾸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식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바꾸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식에서 여기는 G0가 있고 여기는 G0분의 1이 있습니다. 우선 G0는 보면은 루트 G0 제곱하면은 마찬가지로 같죠. 같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G0 G0 분의 1 같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식과 이 식은 같게 되고, 자, 여기는 1이죠. 여기도 G0 이렇게 하면은 1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1, 여기도 1.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같은 거죠. 이렇게 같은 거고. 여기도 1인데, 여기도 이렇게 되면 1이니까 같죠. 그렇게 되면은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겁니다. 그죠? 같은데, 자, 4단자망에서, 이런 4단, 여기 이걸 4단자망이라고 해요. 4단자망에서 입력과, 여기 입력과 출력의 전력이 동일할 때, 이게 아주 긴 선로가 아니고, 뭐 다른 회로가 없고, 뭐 이게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여기 입력 측의 전력과 출력 측의 전력은 동일할 겁니다. 그죠? 그때의 전압 전류비를 한번 보도록 하죠. 물론 여기서 베타 D 위상은 고려하지 않고요. 전력식은 이렇게 되죠. 전력은 P라고 해야 되나요? 전력은 V1 제곱 G1 나누기 G1 G1분의 V1 제곱 이렇게 될 수 있죠.
전압의 제곱 나누기 저항 이렇게 하면은 전력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입력 측도 이렇게 쓰고 출력 측도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4단자망에서 A는 V2분의 V1이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해보죠. V2분의 V1을 표시해 봤더니만 V2는 이쪽으로 가고 또 G1은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G2분의 G1을 이걸 제곱을 빼면 루트한 것과 같죠. 그럼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는 다 전력이 이렇게 표시하나 이렇게 표시하나 같아요. 그죠? 전류 제곱 저항해도 마찬가지로 전력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I2를 I 제곱을 이쪽으로 I1은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만 I분의 V는 루트 G1, G2가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1차 측을 I제곱 G1 이렇게 하고 2차는 그대로 분모 형태로 했습니다. 여기서 V2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그죠? G1은 이 아래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루트 G1, G2분의 1이 되죠. 그죠? 여기는 둘 다 I 제곱 형태로 바꾸면은 자, 여기서 I2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G1 이쪽으로 내려가죠. 분모로. 그럼 G1분의 G2의 루트한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여기서 만일 G0가 G1 G2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는 G1과 G2가 달랐는데 이 식이 원래 이거니까 그죠? 이 식에서 이게 나온 거니까 자 여기서 G1하고 G2가 G0 전부 같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 때 이것도 G0, G0가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식을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은 여기가 A죠. A. A가 이거가 되죠. A. 이거. 같죠. 자, B는 G0, G0를 루트한 거. 이게 B고. C는 이거 분의 1이 했으니까 같고 D는 G0분의 G0를 루트한 거 같죠. 이게 D. 그래서 결국은 이거와 이건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이 식은 어떻게 보면은 이 회로와 같아요. 그죠? 어쨌든 G0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G1, G2가 물론 입력이 G1이겠고 또 출력은 G2로 V2, I2, I1이니까 G2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특성 임피던스로 다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만 볼 수도 있고 또 여기서는 볼 때 입력과 출력을 나누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나누었을 때는 여기에다 비유를 한다 이러면은 같을 때에는 자 G0가 여기 있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있죠. 입력 출력. 그렇다면 여기서도 입력 출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개가.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그러면 입력 출력이 어떻게 나눠질까요? 여기에서 봤더니만 A는 뭐 B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A와 D는 위치가 중요하죠. 2차가 분모. 여기가 2차가 되는 겁니다. 2차. 여기가 1차. 그죠? 여기는 상관없잖아요.
또 D는 보면은 1차가 밑에 있어요.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 이거죠. 그래서 값은 같지만은 여기 게 여기, 여기 게 여기 이렇게 볼 수 있다. 물론 특성 임피던스를 통해서 구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나누어 본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식이 이거 같다고 그랬죠. G0를 G1과 G2 모두가 같다고 한번 보죠. 보고, 자, 이 식에서 V1은 코사인 베타 D에다가 V2 곱하기 G0 J 사인 베타 D에다가 I2를 이렇게 바꿔요. 원래는 G2분의 V2지만은 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G0분의 V2를 해보면은 이게 상쇄가 되죠. 이렇게 상쇄가 되면 V2가 돼요. V2를 앞으로 보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묶으면 코사인 베타 D와 J 사인 베타 D예요. 이것은 오일러의 정리에 의하면 E의 J 베타 D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V2 곱하기 E의 J 베타 D 승.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여기서는 I2를 바꿨는데 이번에 V2를 바꿔보죠. 이번에는 V2를 바꿔보면은 V2는 G2 I2인데 같으니까 G0 I2로 바꿔보죠. G0 I2. 그러면 여기서는 여긴 G0고 여기 I2가 있잖아요. 그래서 G0 I2를 밖으로 빼내면은 마찬가지로 코사인 베타 D와 플러스 J 사인 베타 D만 남으니까 이것은 위에 J 베타 D가 되죠.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위에 J 베타 D가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I1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여기 I2를 먼저 바꿔보죠. 그러면은 G0가 분모가 되니까 여기도 G0분의 1이네요. 그래서 G0분의 1을 앞으로 빼내고 V2를 앞으로 빼내면은 G0분의 V2가 되고 이렇게 되죠. 여기도 이번에는 V2를 G0 I2로 바꿔보면은 자 이렇게는 없어지고 그죠? 그러면 I2만 남으니까 I2 밖으로 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다 이러면은 여기 V2를 분모로 가지고 I2를 분모로 가지고 가고 여기 V2를 가지고 가고 I2를 분모로 가지고 가면 각각 A, B, C, D 4단자 파라미터 형태가 되죠. A, B, C, D 형태가 되죠. 여기는 1이고 그죠? 1이고 자 이걸 다시 바꿨으면은 이런 형태로 바꿨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 페이지에서 본 이것이 뭔가요? 입력, 출력, 그 동일 출력의 전달 조건이죠. 예. 입출력의 전력이 동일할 때 전압비가 전류비 A, B, C, D 그죠? A, B, C, D가 정한 파라미터의 전압 전류비가 각각 크기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E의 J 베타 D 복소 지수 함수가 전부 동일하게 이렇게 붙는다. 동일한 복소 지수 함수 형태가 붙는다. 이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뭐 정리해 놓은 건 이 식에서 입출력 네 가지 파라미터의 공통점은 이 파라미터의 이 네 가지의 공동점은 입출력, 동일 전력 조건 임피던스 식들과 이 식들과 선로의 길이가 회전각으로 적용된 복소지수 함수 이것의 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각 파라미터는 네 가지 입출력 동일 전력 조건 임피던스식과 곱하기 2의 J 세타가 J 세타승이 이제 곱해진 형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또 보죠. 여기도 입력, 출력, 동일 전력 조건입니다. 이건 반드시 동일 조건이어야 하고 아닐 수 없겠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양단의 전력식도 이렇게 각각 표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A, B, C, D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여기를 풀면은 이렇게 되겠죠. A, B, C, D 아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A, B, C, D 각각의 이 파라미터들은 위상을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위상 길이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위상 길이를 적용을 하려면은 이걸 붙여줘야 되겠죠. 2에 J 베타 D 복소 지수함수 이걸 전부 붙여야 되겠죠. 위상 길이를 적용하려면.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죠. 그죠? 이 전 페이지에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입력과 출력 임피던스가 다를 때 이렇게 다를 때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V1은 V2에다가 이 식을 V1은 V2 곱하기 이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식이 전부 4개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복소 지수함수를 오일러에 정리해서 이렇게 바꿔서 곱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 식과 이 식은 같고 뭐 이 식과 이 식도 같아요. 같은데 여기서는 이 형태를 유지하도록 해보죠. 자, 여기서 곱해 봤더니만 V2는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루트 G2분의 G1 코사인 베타 D의 V2 보면은 이것이 되겠죠. 그죠? 이것이 되겠고. 자, 이것과 이것 밑에 식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이것도 G2인데 결국 이거 G2는 이거하고 상쇄되고 루트 G2분의 루트 G1이니까 똑같은 거죠. 이 아래 식은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똑같고 똑같아요. 전부. 똑같은데 여기에는 보면 이 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죠? 같은 거니까. 자, 여기도 이렇게 G2 주어지면은 G1, G2가 되겠죠. 루트.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걸 적용하고 일단 밑에는 이걸 적용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표준형은 선로 방정식의 정제파 선로 방정식의 표준형은 이렇게 일반형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제파 방정식의 일반형 선로의 입출력 임피던스 G1,
G2와 위상각 세타, 이것은 위상 길이로 하면 베타 D가 되겠죠. 이 세 가지 값으로 분포 정수 회로의 A, B, C, D 4단자 전송 파라미터 값을 나타낼 수가 있다. 표준형에서 이러한 식으로 나왔는데 일반형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식은 일반형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파라미터로 나누면 A는 여기 A, B, C, D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이 갖는 의미, 이 식이가 이제 갖는 의미는 결국은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G2가 여기 이 지점이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특성 임피던스가 되겠고, 그리고 G1은 이 점이 G1이 되겠습니다. 뺑 돌아가면서 이 점의 임피던스가 G1이 되겠죠. 또 요 길이, 이 길이가 베타 D가 되겠죠. 그래서 뭐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스미스 차트상에 나타나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고 동일한 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형, 그리고 여기서 표준형에서 나오는 임피던스 식, 그리고 정제파 방정식의 일반형, 이것은 전부 같은 것이죠. 같은 것인데 이 식은 이제 선로, 특성 임피던스를 갖는 선로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또 이 식도 그러한 선로에서의 임피던스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산하거나 또 유추하는 데 쓰이고, 또 이 식은 선로가 아닌 집중 정수 회로의 파라미터와 비교를 해서 적용함으로써 또 집중 정수 소자의 값을 얻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포 정수 회로에서 이 선로는 T형 회로나 파이형 회로와 등가라 가장 가까운 등가 회로라고 그랬죠. 단위 길이라고 한다면은 동일하게 볼 수가 있죠. 이 회로나 이 회로나 똑같아,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회로나 이 회로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선로의 정제파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바꿨을 때는 G0가 없기 때문에 이 회로보다는 이 회로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입력 특성과 여기에 출력 특성이 동일합니다. 이 회로. 입출력 특성이 동일해요. 둘 다 동일하다고 볼 때에는 이 식은 표준형에 관한 식이며 이 식은 일반형에 관한 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포 정수회로 정제파 방정식의 표준형과 일반형에서 이 표준형과 일반형 식을 좀 적용해 봄으로써 그 차이점이 뭔가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러한 예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G1, G2가 고정값일 때 베타 D의 값이 변함에 따라 G0의 값이 변한다. 좀 어려운 얘기네, 그죠? G2가 고정이고 G0도 고정이고 베타 값이 변하면은 G1 값이 변한다. 이거는 이 식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G0가 고정이고 G2도 고정이고, 그죠? 베타 D만 변할 때 G1이 변한다. 이러면 쉬운데
G1, G2가 고정이고 이게 고정이고 이것이 변할 때 G0는 어떻게 변할까? 좀 어렵네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G0의 값을 얘기하기 때문에 표준형이 되겠죠. 식이 표준형에서 여기는 이 식은 일반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일단 식으로 적용할 때 보면은 이 식과 이 식이 모두 결국은 같은 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는 일반형이고 여기는 표준형에 가깝죠. 표준형에서 나온 임피던스 식이잖아요. 자, 여기 한번 적용해 보죠. 특성 임피던스가 55ohm이다. 55ohm이면 여기죠. 여기. 자, 그리고 G1이 25ohm, G2가 100ohm이다. 100ohm, 25. 25, 100. 25, 100 루트 분의 1. 여기 1차, 2차. 여기는 2차, 1차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근데 베타 D가 90도예요. 그죠? 90도. 코사인 90도. 코사인 90도는 0이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구하면은 이게 0이고, 여기는 구해보면 이건 1이니까, j 의 50 I2가 돼요. 값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값 실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V2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G2 I2 그죠? 그래서 I2 이것을 I2로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G2가 100ohm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100ohm. 그래서 100ohm 여기 100 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러면은 5분의 10이 돼서 2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5가 되네요. 자, V2를 I1으로 나누니까 G1이잖아요. G1 값 25다. 증명이 됐죠. 그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이 임피던스 식에도 한번 넣어볼까요? I1 분의 V1. 그러니까 G0 55, G0 55, G2 100ohm, G2 100ohm, G0 55. 여긴 탄젠트니까 탄젠트 90도. 탄젠트 90도는 어떻게 되나요? 탄젠트 90도. 90도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게 무한대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히 큰 숫자잖아요. 무한히 큰 숫자. 무한히 클 때는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없애버리면은 100분의 50 곱하기 50이 되죠. 뭐 J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J는 상쇄되겠죠. 여기는 2, 여기는 1, 그러면은 25. 결국 이렇게 계산하나, 이 식을 계산하나, 이 식을 계산하나, 식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1차가 25ohm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55ohm일 때, 그리고 여기가 100ohm일 때, 여기는 50이고, 자, 이게 90도이지만 여기는 2베타 D라고 그랬죠. 2베타 D.
이 식이 여기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각이 90도인데 90도이지만은 이게 90도지만은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180도가 되죠. 그래서 우회전으로 180도 회전하면 이 지점이 되죠. 이 지점의 임피던스를 읽어봤더니만 25ohm이더라. 25ohm. 그래서 QWIT라고 그러죠. 이것을 쿼터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90도죠. 90도 또는 4분의 1 람다 파장이니까 쿼터 웨이브랭스 임피던스 트랜스폼 QWIT. 요거는 이제 90도일 때 적용되는 거죠. 4분의 람다 90도 4분의 람다 이렇게 될 때 여기 100ohm일 때 여긴 25ohm이 된다. 여기는 55ohm. 수식으로 하면은 50ohm은 특성 임피던스의 55ohm 제곱은 25 곱하기 100과 같아. 결국은 비례 관계가 되네. 여기서 25에서 50까지 2배죠. 그런데 50에 2배 하면 10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은 특성 임피던스가 55ohm인 케이블도 만들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특성 임피던스를 45 플러스 J의 21.6 이런 특성 임피던스를 만든다는 것은 진짜 어렵겠죠. 그죠? 예. 만들기 어렵겠지만 한번 만든다고 가정하고 G0를 이거라고 가정할 때 베타 D를 60 G1, G2는 역시 동일하게 25, 105입니다. 자, 이럴 때 특성 임피던스가 맞는가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솔로 정제파 방정식의 일반형을 보면은 간단해요. 그죠? G1, G2만 들어가니까 G1, G2가 들어가고 자, 이게 베타 D가 60도니까 사인, 코사인 60도씩만 적용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랬더니만 이것도 역시 G1이죠. G1 이퀄 얼마예요? 25잖아요. 그죠? 25. 자, 여기서 이 특성 임피던스는 무시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식이 25옴 맞잖아요. 그죠? 물론 이 식에다가 임피던스 식에다가 솔로 임피던스 식에다가 특성 임피던스를 적용해 보죠. 45 제2의 21.66 이것을 여기에 적용하고 여기에다 넣고 또 여기에다 넣어야죠. 이렇게. 그리고 G2는 두 군데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자, 이래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탄젠트 60이 들어가고 자, 이렇게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20과 20은 같은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 특성 임피던스라는 것이 이것이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 봤더니만 이 지점이 됩니다. 이 지점 특성 임피던스가 여기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특성 임피던스고 1차는 여기겠죠. 2차 G2가 그러면은 여기서 QWIT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뭐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죠? 이걸 놓고 만일 여기서 탄젠트 60도를 안 하고 여기에 탄젠트를 90도로 적용을 한다 이러면은 어떤 값이 나올 겁니다. 그 점을 여기 어디 찍으면 되겠죠.
그 값은 뭐 시간상 해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특성 임피던스를 여기에 이제 55mm대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특성 임피던스가 45 플러스 J의 22일대를 봤고요. 자, 이번에는 특성 임피던스가 33 플러스 J의 37.5 인점, 여기 이 점인 경우, 특성 임피던스가 여기일 경우에 G1이 G2가 여기가 105ohm이고 G1이 25ohm이다. 그럴 때 이 각이 45도이다. 이 각이 45도라는 것입니다. 45도. 실제로는 90도는 좀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이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네요. 여기서는 이게 90도라고 그랬죠. 90도. 이게 60도. 60도 곱하기 2가 되겠네. 그죠? 여기는 45도니까 45도 곱하기 2, 90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적용해 보면은 역시 일반식은 정제파 방정식의 일반형은 적용이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나누게 되면은 이것도 25ohm이 안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임피던스식에 적용을 해봐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25가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특성 임피던스가 실수분은 제로고 그냥 J50인 경우 여기가 되겠죠. 특성 임피던스가 이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성 임피던스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각이 이렇게 돼서 이 각이 뭐 36.87도다. 이것의 2배가 되겠죠. 그럼 이 각이 뭐. 근데 실제로 각이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G1이 25, G2가 100일 때, 자, 여기 일반식에도 적용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서 25ohm이 나온다. 여기에 적용해봐도 25ohm이 나오더라. 그래서 결국 G1, 일반식과 표준형의 식은 동일하다 하는 것이고, 특성 임피던스를 이렇게 주고, 특성 임피던스, 그 부하측 임피던스와 특성 임피던스를 알면은, 그리고 위상거리를 적절히 알면은 그 G1 값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디에 있더라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로 봐서도 선로의 길이와 특성 임피던스 그리고 부하 임피던스를 알면은 G1은 구할 수가 있다. 어떠한 값이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특성 임피던스를 갖는 전송 선로를 통해서 여기가 어떠한 임피던스라도 원하는 임피던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피던스 매칭을 위해서 뭐 이러한 회로적인 것, 이런 회로를 사용해서 뭐 임피던스를 매칭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선로를 통해서도 여기 임피던스 값이 어떤 값이더라도 여기 특성 임피던스와 이 선로의 길이에 의해서 원하는 임피던스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는 G1 값과 G2 값이 고정일 때 베타 D의 길이에 따라서 특성 임피던스가 정해진다. 베타 D, 즉 각이 이렇게 바뀌면은, 각이 작아지게 되면 특성 임피던스가 이렇게 올라간다 하는 뜻이 되겠죠.
이게 이 각이 즉 베타 D니까요. 그죠? 선로의 길이가 이제 짧은 거고, 요거는 좀 긴 거고, 요건 더 긴 거고, 이건 더 길어서 4분의 람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럴 때 각각의 특성 임피던스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특성 임피던스가 변하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성 임피던스가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G2도 고정되어 있다. 그럴 때 각이 즉 베타 D의 길이죠. 유상각이 이렇게 각이 커지게 되면은 G1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 여기는 실제로 한 60도 되겠죠. 반사 계수는 GR-G0 GR 플러스 G0에다가 E에 J에 E 베타 D E 베타 D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 각이 한 60도 되게 보이죠 지금. 그러면 E 베타 D가 60이니까 베타 D는 30이 되겠죠. 30. 여기는 90이니까 베타 D는 45가 되겠죠. 여기는 45. 여기는 한 120도 되니까 한 60. 여기는 180도니까 90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점 두 번째가 30도, 여기가 30도, 여기는 45도, 60도, 여기가 90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0도인 점은 25옴이죠. 이게 90도라는 것은 4분의 1 람다가 되겠죠. 베타 D가, 그죠? 4분의 1 람다. 즉 이것은 90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제 QWIT가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QWIT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역시 이러한 관계도 정제파 방정식의 표준형 그리고 일반형, 어느 것도 이것도 적용해도 맞고 이것도 적용해도 맞다. 그리고 정제파 임피던스도 거기서 나오는 식이니까 적용하면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번 뭐 잠깐 예를 들어보죠. 특성 임피던스가 50옴, 그리고 베타 D가 30도. 그러면 이거겠죠. 여기 G2가 100일 때, 100이고 50옴이고 30도일 때 특성 임피던스가 여기겠죠. 여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기 특성 임피던스는 57 마이너스 J의 37. 57 마이너스 3J 37이죠. 그죠? 이것이 G1이 되죠. 여기가 G1. 여기는 G2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G1 나누기 G2. G1 곱하기 G2를 루트. 그죠? 여기는 G1, G2 루트를 분모로 사고, 여기는 2차 G2가 위로 분자로 가고 G1이 분모로.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계산해 보는 거죠. 나눠 보는 겁니다. 이걸 나누기. 이렇게 해서 이걸 나누는 거죠. 이걸 계산해서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 57 마이너스 J의 37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게 식이 맞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것을 정제파 임피던스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해보면은 역시 57 마이너스 J 37이 나온다. 그리고 또 특성 임피던스는 그대로 55옴이고 베타 D 각이 45도. 이게 45도면은 여기는 2베타 D니까 90도가 되겠죠.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의 좌표를 읽으면은 40에 마이너스 J30이 되네, 여기가.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적용해 보죠. 40 마이너스 J30. 그리고 G1, G2, G1, G2, G1, G2, G1, G2 이렇게 해서 45도로 해서 쭉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 40 마이너스 J30이 나온다. 그리고 정제파 임피던스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또 40에다가 마이너스 J30이 나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정제파 방정식의 표준형과 일반형은 모양은 다르지만은 또 여기서는 특성 임피던스 G0가 다르지만 그러나 결과는 식을 풀어보면은 결과는 동일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식이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 지난 시간에 한 것은 특성 임피던스가 이렇게 변하는 것은 사실 좀 비현실적이죠. 특성 임피던스가 이런 데 있는 값들의 K분을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G2와 특성 임피던스 그리고 이 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G1 값이 얼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포정수, 집중정수 4단자 전송 파라미터 6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다음 7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